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이때까지 시황 한번 보고 다음 주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음 주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오늘 좀 개인적으로 뭐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에서 쭉 올라온 다음에 조정이 길어질 것이다. 조정이 길었죠. 조정이 길게 왔고, 요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간다. 실적 장세로 갈 때는 수급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죠?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면은 시장 일별 수급, 우리가 뚫어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죠.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뭐 비슷해요, 그지? 코스닥보다는 P가 조금 더 수급적인 게 오히려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었는데, 연기금이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소 쪽은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근데 약하죠. 조금 약하죠.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런 모습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올려드렸던 시황에서는 자, 5일선 밑으로 한 번은 내려와야 된다. 그죠? 5일선 밑으로 이제 뭐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안 내려왔네. 그죠? 내려왔나요? 뭐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네. 그죠?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훅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훅 내려와도 상관없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밑으로 좀 내려온 모습이었거든요. 내려온 모습이었는데, 내려와도 겁먹지 말아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만 보면 된다?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고다. 21선과 가까워지면 5일선을 이탈해서 내려와서 가까워지면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고, 2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고다. 근데 언제까지요?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전고점을 종가상 빵 돌파하기 전까지는 20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돌파한 다음엔요, 20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대로 전략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일목균형표상에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변곡점이 어디고, 그지? 어디가 변곡이 됐고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가 됐고 이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새로운 판이 깔렸고 새로운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다. 근데 전 종목이 막 다 가진 않아요. 요번에 지난주에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느끼셨겠지만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선별될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시작되잖아요. 공매도가 시작되면 지수에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지수가 빠질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지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종목별로는 공매도 타켓이 되는 종목들, 그지? 그런 종목들에서는 물론 당연히 종목은 하락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어떻게 돼요? 지수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매수해야 되는 돈들이 타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쏠리게 되겠죠. 오히려 잘 가는 종목은 잘 가고, 공매도에 타켓이 되는 종목들은 안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뭘 들고 있느냐? 어떤 업종이냐?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또 가고 안 가고 하는 종목들이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종목이 되게
중요해졌다. 종목이 그래서 어려우면 뭐 하라 그랬어요? 어려우면 레버리지 하면 된다고. ETF.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좋은데 저는 뭐 코스피 쪽을 좀 지금 실전에서는 매매하고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2630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고 있고, 만약에 더 내려와 준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똑같아요. 전략은. 자, 5일선 밑으로 내려와요. 20일에 가깝게 매수요. 매수예요.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갈지 안 주고 갈지 모르지만 내려오면은 매수하는데 뭐 슬슬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또 미국이 좋았어요. 주말에도. 그죠? 지난 주말에도 미국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면 사야 된다. 그리고 그 변곡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그때 또 뭐가 있다 그랬어. 12일 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니까. 그 다음 날에 백악관에서 반도체 문제에 회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삼성도 간다. 그런데 누굴 안 불렀어? TSMC 안 불렀다. 그죠? 이거 뭔가 판도가, 반도체 패권에 대한 판도가 우리나라 또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면요, 뭔 얘기예요? 뭔가 답을 찾겠죠. 답을 찾으면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단 탑픽으로 잘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증설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설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공장을 짓고 라인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많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것도 어디에? 미국에라고 하겠지. 다른 데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다가 만들어라. 뭐 이런 압박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요? 일단은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면 장비 업체들, 얘네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간 우리나라는 좀 긍정적이다. 이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조정을 좀 주더라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되면 다시 변화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장은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시장은 여기죠. 60m로 내렸다 20과 60이 대드났다가 이제 이렇게 정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지수,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죠. 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 다음에 해외 지수, 뭐 요건, 자, 요거는 중국 지수죠. 중국 지수를 보면 요거 어때요? 또 똑같아. 우리나라보다 좀 못해. 우리는 요 과정을 거치고 20과 60이 데드가 났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쌍바닥을 줬어요. 전점을 지켜주면서. 그 다음에 21 위로 올라왔어요. 5와 20이 골드 났어요. 60 전후까지 가요. 좀 약하죠. 전후까지 가요. 그리고 5와 20이 골드 났으니까 밑으로 21 밑으로 내려. 미국 시장 때문에 올라가서 시작하다가도 그렇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눌른 거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이게 중국이 눌리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60일을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 미국 시장이 땡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따라가는데 그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건 요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도 위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 땡기는 힘보다는 그죠, 위에서 따라오라고 땡기는 힘이 더 밑으로 잡아 땡기는 힘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지. 그죠? 어찌 됐건 미국과 중국의 중간이야. 미국은 정고점을 넘어가 있고 우리는 요 60일선 위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60일선 아예 밑에 있고, 순서가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보다 조금 더 빠르고 위에 와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여전히 뭐예요? 외봉이야. 60일 외봉.
그지? 이제 이렇게다가 20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60 밑에서 20이 쌍바닥 그려도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60일 위로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여전히 열려 있다.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다음 주 뭐 화요일 수요일에 뭐 다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뭐 밑으로 내려오는 변화인지 위로 올라가는 변화인지 나도 몰라. 그죠? 어찌 됐건 위가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시황대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윗방향을 보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위치에서요. 더 중요한 게 뭐다? 이제는 무조건 이 정고점을 종가상 빵 돌파하면서 가야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가고 넘지 못한 상태에서 20일이 깨지면요, 그건 쌍봉이 돼버려. 되게 커져. 20도 쌍봉이지만 60의 쌍봉이 나와버려요. 60의 쌍봉이 나온다는 건 이 240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가고 240선의 방향을 밑으로 꺾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번에 쭉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그죠? 내렸다 들긴 하겠지만, 상태가 안 좋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고, 일목의 변화일, 그 시간론에 대해서 변화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또 보면 되겠지만, 자, 얘가 가게 되면 정고점을 뚫어서 간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시간론이니까 언제까지 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 냅둬야 돼. 그냥 가야 돼. 정고점 돌파했어. 그 다음부터는 5일선을 내려오든 21선을 내려오든 오히려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계속 가는 거야. 언제까지? 정확한 뭐 변화일의 날짜보다는 언제까지 갈까요? 수축했다가 확산으로 들어가면서 정고점을 뚫었다. 여기서부터 요 고점 찍었죠. 요 고점 찍은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13주 되는 캔들이죠. 요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계산해서 20주 20주간 캔들이 20개 동안 계속해서 올라간다. 뭐 그게 20개 올라갈 동안 계속 양봉 주면서 막 쫙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 물론 20개 올라가는 동안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음봉도 주고 뭐 5선 밑으로도 내려오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하여간 20개가 간다. 캔들로.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시향하면서 오늘은 좀 일단 얘기를 해봅니다. 미리 나중에 뭐 못 들으실 분도 있고, 그래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요, 정고점을 돌파해서 갈 경우에 요 캔들, 다음 주에 생기는 캔들부터 해서 20개 캔들 동안 위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 캔들이죠. 요 캔들, 제일 고점 찍었던 요 캔들로부터 33 캔들에서 아마도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최고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점은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요번 파동의 변화는 33 캔들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날짜로는 이게 뭐 주말도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캔들로는 정확하게 날짜를 뭐 그 근처 가면은 나오겠지. 그것까지 뭐 일일이 세가면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33 캔들, 그러면은 8월 한 셋째 주 정도 되면 그 고점 변화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변화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 전에 한 둘째 주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챙겨주면서 해야겠죠. 거기다가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한다고. 근데 뭐 확인하는 게 좋아. 무조건 이렇다고 해서 변화일이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던 게 갑자기 변하니까, 당연히 올라가던 거에서 변하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변화일이 되는데 안 바뀌면 악셀에다 밟듯이 더 세게 간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그때 가서 할 필요는 있다. 그게 뭐냐, 그 전에도 올라가다 조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갈 거예요. 막 여기서 올라온 것처럼 쫙 올라가고 이렇지 않아. 갔다 내려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앞으로 20주간, 20캔들, 20주 동안 올라간다잉? 올라가는데, 전제가 있어.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 돌파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그 전에 돌파 못하고 죽어버리면 쌍봉이라고. 그거는 이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쭉 빠진다가 돼요. 그지? 그러니까는 전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자, 그런 다음엔요. 쭉 가다가 보면은 외봉이 되겠죠. 쭉 빠져도 고점을 찍고 쭉 빠져 그때 가서. 그래도 외봉이 되겠죠. 그게 안 빠진다. 외봉으로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쭉 올라올 겁니다. 아마 정고점을 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정고점을 넘으면 여기가 고점이 되겠죠. 최고점은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쌍봉을 주면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쌍봉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시세가 끝났다. 버블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022년에서 2023년 뭐 이 정도까지 시세는 올라갈 수 있고 그때쯤 돼야 연준에서 금리도 올리고 기준금리도 올리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빨라져. 잘하면 파동으로 상으로 따지면은 그게 올해일 가능성이 올해가 될 가능성도 이제 열렸다예요. 올해가 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나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속도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빨라 생각보다. 그래서 잘하면 올해 안에 모든 게 버블이 뻥 터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는 열어둬야 돼요. 열어둬야 돼.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요번에 몇 파동이라 그랬죠? 5파동째라 그랬어요. 5파동째 올라가는 중인 거죠. 그죠? 1, 2, 3 이건 4파 조정이다. 5파가 남았다. 그죠? 5파가 남았다. 여기에 끝이 이제 앞으로 여기 정고점을 돌파해서 가면 이게 20캔들 남았다. 주봉상에 20캔들 남았다. 그리고 한번 신나게 훅 빠져줄 거다. 훅 빠져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죽느냐? 그건 아니고 한 번 더 들어준다. 그때 정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던 보통은 속이기 위해서 살짝 넘깁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나 요번에 팍 찍다가 이 캔들 20개 그러면 8월 한 셋째 주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상 캔들을 세서 요 정도에 좀 나오는데 그 고점은 그 다음에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진짜 작살나는 파동의 고점은 지금 이것도 정확하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초 요쯤 되면 얘가 진짜 고점을 찍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안 보더라도 일단 요거는 현재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니까 8월 중순 정도 되겠죠. 8월 셋째 주 정도 되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휴가를 조금 미루고 요거 마무리 짓고 돈을 싹 챙겨서 휴가를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얘가 정고점만 뚫어서 이제 윗방향을 잡고 간다고 하면 언제까지? 8월 중순 그때까지 꼭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뭔 종목이 갈지 모르겠다.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다. ETF 해라. 레버리지. 그래서 저도 요번에 눌러준다고 하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다음 주에 좀 눌러주거나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조금 더 담을 생각이에요. 비중을. 제가 평소에 하는 종목당 10에서 15% 그 이상이 됐든, 급하게는 안 할 거예요. 올라가는 와중에도 눌러줄 때마다 또 담아도 되니까. 그러면 애가, 날짜는 그런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것도 중요해. 목표치도 중요하겠죠. 기본 지금 우리가 1파고, 2파고, 3파고, 4파고, 5파가 남았다. 있는데, 5파, 그럼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에는 이 5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에는 5파는 1파와 같거나 1파가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이만큼 올라가거나, 어서부터, 이 저점에서부터 이만큼 가거나, 그죠? 이만큼 가거나, 또는요, 61.8%를 간다. 0.618. 그죠? 0.618배.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온 만큼요, 요 조정에서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간 게 거의 비슷해. 몇 포인트 차이 안 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포인트 차이가 안 나. 그러면 1파와 같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도 어떻게 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가 되지.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지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이만큼 안 가고 요거에 가봐야 절반 정도다 라는 게 되겠죠. 근데 61.8배 그러면은 절반도 안 되고 뭐 한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요 정도 올라가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된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포인트로 계산해 보면은 어디다 3,500에서 3,600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하면 3,588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 정도 언저리, 뭐 이거는 정확하게 뭐 딱 저기 뭐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론상 얘가 과거에 움직였던 파동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는 한 이 정도 3,500에서 600 정도 사이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3,100 정도에만 레버리지를 살 수 있다고 해도요, 그지? 한 400에서 500포인트를 먹을 수가 있대. 만약에 정고점 돌파해서 파동으로 쫙 올라가 준다면 쌍봉이 안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날짜까지도 시간론으로 따졌을 때 8월 중순 정도, 8월 한 셋째 주 정도까지는 얘가 올락내리락은 할 수 있지만 갈 수 있대. 편안한 매매가 되지. 날짜도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고 목표치도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대강 두 개가 거의 비슷해지는 그 시점이 고점을 될 수도 있겠구나.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겠구나. 미리 알고 시장을 대응하면 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 이유는 많아요. 앞으로 시장을 고점 찍고 뺄 때, 그러니까 버블이 터질 때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뭐요? 이제 코로나?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코로나 가지고 시장을 이제 조정을 보이고, 이거 안 맥힌다. 그럼 하나 뭐다? 지금 조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트러블, 그치? 트러블. 요게 지금 막 밑에서 마지막까지. 그치? 근데 이거 봐봐. 우리 코로나 이렇게 확 빠졌을 때 달러를 막 풀어요. 이때도 우리가 분석을 했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카페에다가도 막 장문에 막 분석 글을 올리고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올렸던 게 세부적인 건 조금씩 뭐 다르긴 내용이 나올 수 있었지만 뭐가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그쵸? 그렇게 되고 있어. 결국에는 뭐야? 중국의 기업들을 잡아먹기 위함이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해놓고 자기 역할은 다 했어. 그 다음에 바이든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쫙, 그지? 미국 자본이 쭉 들어가. 미국 자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지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잖아. 같이 가겠지. 간 다음에요, 꼭대기에서 어떻게 돼? 다시 돈을 회수해버리면 중국 기업들 잡아먹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 개념이다. 그러면 뭐다? 결자해지라고. 뭐 때문에? 빠질 때도 뭐 때문에 빠져요? 중국 때문에 빠지겠지. 그죠? 근데 그게 뭐가 나오냐? 이제, 내년에 보면 일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도 있어. 동계 2월달이야. 내년 2월달. 올림픽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일본도 지금
올림픽을 하니 많이 어쩌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중국은 더 문제가 돼. 왜냐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반중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의 원산지다 뭐 이렇게 다 전 세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신을 어떻게 중국이 집단 면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 보이콧 할 수도 있어요. 2022년 동계올림픽. 그러면 시진핑이 문제가 되겠지. 정치적으로.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우리 중국을 죽이려고 해. 동계올림픽도 아무도 안 온다고 해. 몇몇 나라 가겠지. 중국과 친한 나라거나 중국에 돈 받고 있는 나라거나. 올림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백신이 없어. 중국에서 만든 백신으로 중국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안 맞겠다고 하는 그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잘하는 거 있잖아. 또 속여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해요? 집단 면역에 성공을 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내년 2월 전에 막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 계속 때리겠죠. 인권으로 때리고 ESG로 때리고 뭘로 때리고 이제 막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또 언제다. 이제 딱 생각해봐봐. 뭘로 할까요? 작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산샤댐 비 막 오죠. 무너지니 많이. 그 다음에 가뭄, 메뚜기 때. 올해는 뭐 조용히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또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탄소 배출권이나 뭐나 이제 그때 가서 오히려 그쪽 애들은 그때 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 전에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 잘 갈 업종들이 뻔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되는 그쪽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요 물러설 데가 없어. 이제 시진핑도. 그리고 내년 되면은 뭐가 있어요? 당대회가 있어. 뭐가 이제 이제 주석을 다시 뽑던가. 야, 시진핑 너 이제 물러나야 되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중국 망하겠는데,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악화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중국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막다른 골목에 막히면 어떻게 막 죽더라도 한 판 붙고 죽어야지. 그냥 잡아먹힐 수는 없잖아. 그 어떻게 한 판 붙는 게 언제부터다? 여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여름 지나가는 그 모습이 그쯤이라던가 그 정도부터는 한번 지금 밑에서 세게 미국과 중국이 막 붙고 있는 것, 지금은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중국이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미국이 때가 되면은 드러낼 거예요. 그 중국이 발악을 하면 어떻게 돼? 그때가 그 빌미로 어떻게 돼요? 주가는 빠지겠죠. 그게 군사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경제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떠한 형태로든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거기다가,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시간론도 거기가 변곡점이 나고 변화일이 나오고 있다. 근데, 단기, 중기, 장기의 모든 변화일이 다 거기에 같이 걸린다예요. 8월 달에. 그러면, 거기는, 좀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한번 크게 조정을 주는 자리가 한 8월 정도, 그 세계가 돌아가는, 국제정세 돌아가는 그것도 그쯤에 한번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놔버리면, 여기까지는 예측이에요. 주식을 사기 전에는 예측의 구간이잖아요. 근데 사서 이제 진짜 출발해. 여기 돌파해서 가요. 그때부터는 대응이에요. 대응이긴 한데, 어떻게 미리 요런 분석을 해놓고 목표치를 그 정도로 잡고 그 날짜로 잡은 다음에 어떻게 끌고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가다가 진짜 8월달 가서 훅 빠질 때 진짜 빠진다. 이때는 인버스를 할 필요는 없어. 굳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나 이런 거는 좀 줄이거나 챙길 필요는 있지만요. 여기선 인버스 할 필요 없어요. 왜? 외봉이요. 한 번 더 올라가야 돼.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더 올라가는 걸 보고요. 얘가 여기를 못 넣고 이렇게 쌍봉주면 이건 당연히 인버스죠. 헷갈리게 만들 거라고. 정고점을 넘긴 다음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헷갈려. 근데 이것도 헷갈릴 필요 없어. 미리 알고 있자고. 그게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된다. 그리고 꺾이는 모습이다. 이러면 여기는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도요, 20일이겠죠. 20일이 꺾여도 외봉으로 60m로 내려와도 들었다가 죽어요. 들었다 죽으니까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일단 우리가 체킹, 뭐 그때 가서 또 제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 상황이 바뀌면, 왜 저도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거는 올해가 2021년이죠. 2022년 또는 2023년도까지도 얘가 파동이 이어지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그때까지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봤어. 왜냐면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거는 바뀔 수가 있겠다라는, 그지? 바뀔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짐 로저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올해가, 그죠? 올해가 그 버블의 꼭대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 근데 심지어는 정고점 못 넣고 죽어버리면 당장 요번 달도 돼요. 당장 요번 달이 꼭대기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렇게는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요 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까지 나오나요? 한번 볼까? 언제죠? 2008년이죠. 7년, 8년 요때 금융위기 있을 때, 그때 모습을 보자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쭉 파동을 주면서 막 올라와요. 62, 240 밑에 있다가 올라왔을 때 그 위에서 21이 1파, 2파, 3파, 4파, 지금 요 조정이죠.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요 고점 찍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훅 빠진, 이게 주봉이에요. 훅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봉으로 죽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꼭대기를 치더라도 이렇게 외봉으로 그냥 훅 빠지진 않는다야. 근데 지금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파동이 62, 240 밑에서 위로 올라온 이 파동에서 22, 1파, 2파, 3파, 4파, 지금 2, 4파거든요. 2, 4파고 얘도 정고점을 땅 돌파하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 마지막 5파가 되는데, 5파 고점을 찍고 요거를 이제 언제 8월 셋째 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캔들 숫자까지 얘기해 줬어요. 다음 주 캔들이 이제 월요일 날, 내일이 생기죠. 다음 주 캔들부터 20개라 그랬어요. 20개.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 번 더 올린다. 왜? 외봉으로는 안 죽여. 이건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뺀다는 건요, 20일 밑으로 훅 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앞에서도 그러니까 뭐 여기는 넘어가, 계속 5일선을 타고 가, 5주선을 타고 가, 그죠? 5주선을 타고 가는 주봉이니까. 그러다가 살짝 뭐 내려올 수는 있어도, 그러다가 확 한번 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 한 번 또 확 들어 올립니다. 이때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봐, 전고점을 이렇게 넘겨버려. 이렇게 전고점을 종가상 이렇게 넘겨버려. 이러면 여기가 외봉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외봉, 5일선으로도. 그쵸? 그래서 헷갈리는겨.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작살 내버립니다.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봉도 이렇게 움직이죠. 요거 보시면 조금 더 키워볼까요? 화면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조금 더 키워보면
2번 패턴으로 간다 그랬지. 2번 패턴으로. 어떻게? 여기, 요 구간을 보세요. 20일이 올라갈 때 5일선이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2번, 여기가 매봉이잖아. 쌍봉. 요렇게. 밑으로, 20 밑으로 내려와서 들었다가 요렇게 죽여요. 요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보세요. 조금 더 큰 거. 60과 20이, 60이 이렇게 갈 때 20도 똑같아. 외봉으로 죽고, 요렇게 들었다가 요렇게 쌍봉으로 죽여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아. 60과 20이 대등하죠? 들어서 갔다가 요렇게 죽으면서 전저점 깨고 파동으로 빠져요. 이거 일봉에서 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N자로 빠지는 2번 패턴 쌍봉이 나왔을 때 1번은 뭐 5일의 쌍봉이다 그러면 21선 위에서 5일이 이렇게 쌍봉이 나오는 게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20 위에서 5일이 외봉으로 데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밑에서 들었다가 이렇게 해도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이야. 이게 2번 패턴이야. 2번 패턴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헷갈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꼭대기에선 죽입니다. 요 현상이 나오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8월 달에 한번 빠져도 한 번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이 꼭대기를 치는 게 언제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중순 뭐 요 정도 사이쯤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뭐 노는 날이랑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치? 이해가 되시죠? 그때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날짜까지도 나오겠죠. 그렇다고 뭐 그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아, 그쯤 되면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때의 요 모습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곳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 요거 남은 거 요 상승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때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죠. 저번에 시황 올릴 때도 가장 최근에 올렸을 때 21선만 보면 된다. 21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전고점 돌파하면은 20 밑으로 뭐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번에 마지막으로 5일선 밑으로 주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줄지 안 줄지 몰라. 근데 뭐 레버리지는 내려왔어 일단. 그죠? 그래서 뭐 기분 좋아. 뭐 더 사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렇다. 그리고 가격으로는 3,500에서 3,600 그 정도 사이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 준비를 하자.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인버스 작업을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는 해야 돼. 요렇게 N자로 나는 쌍봉이 나왔다. 그 날짜가 됐는데 진짜 10월 말 11월 뭐 거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뭐 N자 파동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라도 뭐 이런 주봉상에서라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꼭 눈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인버스 이제 하락으로 가겠다는 신호가 나온다면은 인버스 작업을 좀 해야겠죠.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단 하락에다가 베팅하는 게 낫다. 그리고 요번 버블의 규모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이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뭐 IMF 때 9.11 테러 때 브렉시트 때 그때 그거는 하락의 파동도 아니지, 그지? 버블도 아니죠. 크게는 금융위기 뭐 IMF 뭐 이런 식의 그런 버블과는 차원이 다른 조금 더 강력한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막으려 그러면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정말로 막 냅둘 수도 있어요. 냅뒀다가 이거는 방법이 없을 때. 왜 전 세계 IMF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표야. 그래서 어떻게 단일화된 디지털 화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뭐 예상은 그런 거예요. 전부 예상이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한 편의적인 예상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리고 대등 수치 그러니까는 1파와 같다 그 정도보다는
61.8%, 그죠? 61.8%의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더 갈 수도 있지만, 파동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나올 수 있는 시장을 뺄 수 있는 악재, 그거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패권 전쟁. 패권은 어차피 근데 미국이 거의 다 장악을 했다. 근데 정치적으로 시진핑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뭔가를 다 만들어 놔야 돼. 그치? 그래서 아마도 올 여름이 지나면서부터가 시작이 될, 수면 위로 딱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물 밑에서 막 발기질하면서 차고 막 이러는 게 수면 위로 딱 부각이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액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액션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또 변화일과 겹친다. 그 시기가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요 20일 일단 깨지면 안 돼요. 20일 깨지면 안 돼. 지금은 그 다음에 전고점 넘어야 돼. 무조건 전고점 넘어야 돼요. 전고점 넘어야 돼. 그 다음에 전고점 넘은 다음부터는요, 날짜 딱 보면서, 그리고 목표치 지수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그죠? 전고점 넘기 전까지. 근데 전고점을 이미 넘어버리면요 3,300이 넘는다는 얘기요. 그죠? 그러면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밑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했던 순서대로 지금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믿고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한번 시장 전략을 세워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편하다. 그죠? 근데 시장이 위로 갔을 때 걔네보다 더 탄력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저 밑에서부터 파동을 이제 시작하는 놈들. 그죠? 그런 놈들이 더 세게 움직일 수는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나는 종목 찾거나 이런 거 어려워 하면 그냥 ETF 하셔라. ETF 하셔라. 그죠? 시장이 1% 올라가면 얘는 2% 먹을 수 있어.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고 가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막 나옵니다. 막 뉴스 밑에 내려온 거 보면요, 전부 중국 기업들 때리고 뭐 할 때 막 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뭔가가 꼬여있던 게 막 풀려. LG하고 SK하고 2차전지 뭐 소송 이것도 풀리고요. 뭐 하여튼 하나하나 다 잘 풀려. 근데 중국 기업은요, 막 계속 때려요. 계속 잡아 돌립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 제가 미래 세상도 올리지만 그거 음모론이 아니라요. 한번 보세요. 그래야 돌아가는 게 보여. 뭐 어떻게? 그거는 또 조회수가 별로 높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안 보시더라고. 근데 봐보시면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기사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순서별로 해서 이야기처럼 엮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기술적인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야 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정치적인 정책이나, 그죠? 국가 간의 관계나 이런 걸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치 왜 얘기하냐고 하는데, 어디서 옆에서 전쟁이 나봐봐. 그 정치잖아요. 그 주가 빠지잖아요. 누가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사돈의 팔촌하고 악수했던 기업의 사장이 악수했다만 해도 올라가잖아요. 주가라는 게 그래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냐고, 주식을 하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책에도 뭐 정치 경제 과목이라고 있었잖아요. 정치와 경제는 같이 움직인다예요. 그치? 자, 오늘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선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상승이 나온다,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간다.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물론 그거까지 무조건 똑같이 가진 않아.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쯤 까지는 끌고 가라는 얘기네. 이거. 그러니까 상승으로 본다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지수상으로는 어디까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아, 대강 그죠? 계산을 했을 때 파동 이론으로 계산했을 때 3,500에서 6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얘는 보고 있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지. 무조건 그때가 나중에 이게 되게 왜 위험하면요. 야, 8월 셋째 주까지 간다며 막 따진다니까. 그 전에 죽으면 시장이 꼬꾸라지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 보통은. 그런데 일단은 제가 뭐 이 방송을 시황 방송이나 이런 거를 뭐 언제까지 하게 될지, 그죠? 사람 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이후에는 또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황은 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뀌면 또 말씀드리죠. 이거는 좀 뭔가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얘기 왜요? 기분 좋게 또 마음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때니까 돈 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어. 주식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8월 9월 때까지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한번 붙어버려. 예를 들어서. 그죠? 어디죠? 남중국에서 붙든 뭐 어디선 붙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그리고 갑자기 막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막 코로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막 퍼져. 미친 듯이 퍼져요. 그것도 신종이. 그래서 막 백신을 다시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나버리면 또 바뀌겠죠. 시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기술적인 것만 갖고도 해결이 안 돼. 그치? 그래서 뭐다? 편안하게 상승을 요 정도까지 그 시간 그리고 그 가격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고, 요번에 만약에 5일선 밑으로 내려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요, 되게 욕먹을 시황이기도 하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은 또 되게 칭찬받을 시황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결과는 나중에 얘기하고 욕을 먹더라도, 왜냐면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불안해 하시거나 진짜 뭐 답답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처럼 그런 식으로 사이다 한 잔 딱 마신 것처럼 그런 느낌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 여기까지 가고요. 날짜는 이거고 가격은 이 정도까지 열어두고 그냥 내려와도 시원스럽게 적극적으로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면 ETF 하세요. 레버리지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좋은데 저는 코스피를 합니다. 참고해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있다 그랬어요. 정고점을 종가상 빵 돌파하기 전에 21선 밑으로 기어 내려오면 안 된다. 주가가 21이 종가상 깨지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는 20 밑으로 내려와도 상관없다. 돌파가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뭐 8월 셋째 주, 그 다음에 3,500에서 3,800 거기까지 그냥 열어두고 쭉 가져가셔도 된다. 아시겠죠? 네. 틀리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욕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은 게 나오면 그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미리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요번에 마지막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고 요번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죠? 뭐 또 벌 수 있어. 시장이 빠져도 이젠 돈 벌 수 있잖아. 뭐 어떻게. 하방에 포지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ETF 외에 그 시험도, 그러니까 뭐야,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걸로 바꿔놨어요. 2배수짜리들은 전부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ETF. 왜냐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요, 딴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그지? 파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돈 벌 방법이 없다. 근데 ETF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교육 받으셔서 거래가 되게끔 해 놓으시는 게 좋다. 미리. 그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뭐 증권사 전화해 보면 바로 알죠. 그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이팅입니다. 내려오면 겁먹지 마시고 매수입니다. 아셨죠?